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끔씩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있을 만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걸 공부하면서 영상으로 이제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찍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하락이 시작할까 하는 제목으로 한번 기본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6월 19일자 뉴욕 증시 현물을 보시면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58%, S&P 500은 마이너스 1.31%, 나스닥은 0.92%, 러셀 2000은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역시 현물이랑 비슷한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빅스 지수는 10% 상승을 했죠. 빅스 지수는 이제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왜 공포지수라고 불리냐면 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상승을 할 거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거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되게 공포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빅스는 숏과 롱의 싸움이에요. 숏은 떨어지려고 하는 거고 롱은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계속해서 싸우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는 숏과 롱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미 증시가 왜 하락을 했을까요? 6월 7일 지난번에 앨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증시가 휘청 한번 거렸어요. 뉴욕 증시랑 코인이. 근데 그때 바로 정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좀 회복을 했는데, 이때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증시나 코인 쪽에 하락 압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6월 17일 날 FOMC 회의를 했잖아요. 이때 나스닥은 0.87%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FOMC 회의가 시장에 별로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이 테이퍼링을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축소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름 휴가를 언제 갈지 조만간 이야기해보자, 이런 의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축소할 거라고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축소한다 라고 말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언제 테이퍼링을 축소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했으니까 조만간 할 것 같은데, 그게 9월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테이퍼링이 뭐냐면 채권 매입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천천히 축소해 나갈 거고, 그러면 테이퍼링이 완전히 끝난 시기부터 금리를 천천히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아직 한참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미 증시는 왜 하락을 했냐면요, 저는 FOMC 회의 때문에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왕 비둘기파로 불리는 블러더 총재가 내로 돌변했다고 해요. 블러더 총재는 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되게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매파로 이제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예상을 해버리니까 이 시장에서 이 이야기를 되게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빅스 지수도 이번에 올랐고, 이런 선물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왕 비둘기파로 불리던 블러드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근데 이게 언젠진 정확히 모르니까 맞춰 가려고 하는 건데,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22년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상을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마녀의 날에 겹치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날 시작하면 아마 좀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시 우리나라 증시도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아직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다우존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저는 아직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기는 해요. 왜냐면 월요일날 시작을 하면은 여기 추세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바로 여기 상승 추세로 안착을 한다면 다시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장대 음봉이 떨어진 날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3점 몇 %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이날도 3점 몇 %입니다. 근데 음봉이 떨어진 날을 기점으로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때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신지 아시나요? 이때는 컨택트주가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카카오겠죠? 그리고 이때는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전기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다시 이때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뭘까요? 지금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은 다음 하락은 여기에요. 여기까지 이제 주가가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31,000포인트입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근데 이건 너무 하락이 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까 보니까 한 중간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여기입니다. 좀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딱 걸친 상태니까. 개인적으로 한 요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31,000포인트까지 깨지기에는 아마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시장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면은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 업종이 기술주랑 성장주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의외로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상승 추세도 제가 봤을 때는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질 구간은 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승 추세도 제가 봤을 때는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저번 주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락의 초기인가 보다 하고 뭐 인버스를 매수한다던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량 팔아버린다던가 하는 행동은 좀 저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냐면, 분명히 지수가 조금 빠질 구간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S&P에서. 그러면 인버스 숏을 짧게 잡을 겁니다. 원래 인버스는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짧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를 짧게 숏으로 잡고 수익을 내면서 일단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이 영상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